네, 안녕하세요. 알맹이 털기 24화 경우의 수 10탄이고요 209번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재밌는 문제고요. 계속 지금 이 색칠하기 문제랑 뭐 이런저런 문제 이후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의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거 보이죠? 당연히 이제 모름지기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외워서 풀면 되지만 요런 생각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제대로 대비를 하고 그걸 통해서 확률과 통계, 내년에 들게 되는 선행속 같은 것, 그런 것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비슷한 문제고요. 얘는 아주 어렵지는 않은 문제고 그냥 간단하게 풀이 방법을 두 가지를 동원해서 좀 보여주려고 가져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각 학년에 2명씩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자가 3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나란히 구분되어 있고요. 둥근 것, 네모난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 2학년 학생은 어쨌든 사각 의자에만 앉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가조건이 가장 빡세겠죠. 그런 상황에서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해서 앉지 않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거는 뻔하죠. 보통 이제 빼는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 뭐 그것도 쉬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풀이법을 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2학년 학생이 사각 의자에 앉아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학년 학생 2명을 일단 3개의 사각 의자에 앉히는 거니까 3개의 사각 의자를 택해서 앉히는 거죠. 그러면 조합일까요? 순혈일까요? 그쵸, 순혈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거 각각 사이에 의자가 1번, 2번, 1번, 3번, 5번 홀수 번째의 의자가 들어온 셈이기 때문에 사각 의자는 짝수 번째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3개의 사각 의자 중에서 2명의 2학년 학생을 택해서 앉힌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앞뒤 바뀌는 것까지 다 고려가 된 거죠. 순혈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학생들을 구분 없이 그냥 앉히면 4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 전체의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1학년 학생들이나 3학년 학생들이 이웃하지 않아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가정을 깔고 들어가면 되겠네. 애초에 그냥 붙어 앉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자, 그러면 한 학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요게 이제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좀 길어져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둥그런 거는 홀수번에 있고요. 이제 사각 의자는 짝수번째에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각형의 짝수번째는 어쨌든 2학년 학생들이 앉아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학년 학생을 예를 들어볼까? 자, 그러면 2학년 학생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가정하에 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3학년 학생들이 붙어 앉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3학년 학생들이 붙어 앉는 경우에는 요 3개 가운데 있는 여기에 영역에 3학년 학생들이 붙어 앉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요. 앞이나 뒤라든지 가운데 요렇게 붙어 앉을 수 있습니다. 그쵸? 뭐 요 안에서 요 2명이 자리 바꾸는 거 물론 그런 거 이제 고려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그런 거를 고려하기 전에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요번에는 말을 바꿔서 양쪽 끝이 아니라 이쪽 2개 가운데 쪽에만 앉았다가 하면 어떨까요? 요렇게 되게 되면은 3학년 학생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케이스는 요 끝에 2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 외에는 떨어져 앉게 돼 있으니까 지금 붙어 앉는 것만 보는 겁니다. 아, 그럼 붙어 앉는 것만 보면 이거는 폐기해야 되겠네. 근데 왜 적었지 이걸? 자, 이렇게 3가지 있죠? 미안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이 요 양 끝에 앉으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이 가운데 앉았으니까 여기 지금 3개의 자리가 비어있죠. 그쵸? 3개의 자리가 비어있죠. 위로 나란하게 내려와 보면 알겠지만 보입니까?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3명의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겠네. 3학년이 왼쪽 끝에 2군데 앉든지 아니면은 가운데랑 끝쪽에 앉든지. 그쵸? 그럼 총 몇 가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총 5가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5가지가 들어오는데 5가지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거는 3학년을 기준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1학년은 뭐 떨어져 앉았든 붙어 앉았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2학년 학생들 앞뒤로 바꿔 앉는 것, 3학년 학생들 앞뒤로 바꿔 앉는 것, 1학년 학생들 앞뒤로 바꿔 앉는 것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각각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5를 곱해주면 40까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3학년 학생들이 붙어 앉아있는 케이스를 얘기한 거고요. 그쵸?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붙어 앉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쵸? 왜냐면 각각의 케이스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학년 학생들이 붙어 앉기에는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서 여기 보면 여기 2학년 붙어 있으니까 여기 1학년이 이렇게 배치되죠. 떨어졌죠. 이쪽도 여기 2학년이 배치됐기 때문에 1학년 애들 떨어져 있고요. 여기도 1학년 애들 떨어져 있고요. 여기도 1학년 애들 학생들 떨어져 앉고요. 여기도 떨어져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앉는 거죠. 지금 3학년만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학년이 붙어 앉아 있는 것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1학년도 똑같이 5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붙어 앉아 있을 수 있을 거고 3학년 학생들이 떨어져 앉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을 한다면 이게 2배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80까지를 빼야 되는 것이고 여기가 3p2가 되니까 2, 1 할 필요 없죠. 컴비네이션 안 들어가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4 그러면 144가지 중에서 80까지를 빼기 때문에 답이 64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생각만 조금만 하면 그죠? 괜찮은 문제예요. 자, 근데 두 번째 풀이법을 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한 거예요. 자, 다른 풀이법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전체에서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방법을 썼지만 이웃하는 경우도 비슷하게 좀 깔쌈하게 풀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쨌든 2학년 학생들이 이 세 개의 사각형 의자에 앉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오른쪽 맨 끝에 앉는지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끝에 앉게 되면요 1학년 학생들이랑 3학년 학생들이 그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흩어져서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끝자리에 2학년 학생이 앉는다는 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끝에 누군가가 앉으면요 2학년 학생들이 가운데 앉아버리기 때문에 끝에 올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이 생겨요. 그쵸? 왜냐면 2학년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끝에는 같은 학년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2학년 학생들을 맨 끝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누군가를 끝에 앉혀버리면요 다른 학생이 여기 사이에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붙어 앉는 게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프리덤이 커지죠. 요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이 끝에 앉는지 사각 의자에 앉아야만 한다고 했으니까요. 2학년 중에 한 명이 끝에 사각 의자에 앉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2학년이 앉는 건 요렇게 앉거나 아니면 요렇게 앉거나, 그러니까 사각형 3개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그란 거 이렇게 배치를 미리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요렇게 되게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차피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3학년이랑 1학년 학생들 중에서 누군가는 서로 크로스로 앉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애초에 배치를 떨어뜨려 놓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가운데에 어쨌든 1학년이나 누군가 오면 이 반대쪽 1학년이 앉고 3학년이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죠. 이 경우 수가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끝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했었을 때에는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 숫자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될 거고요. 반대 케이스에서도 여기 3학년 누군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1학년이 배치될 수 있는 거는 3학년은 지금 양쪽 끝에 못 오니까 반드시 여기 와야 돼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지금 어쨌든 사각형 의자를 기준으로요, 이 사각형 의자에 1학년이나 3학년이 누군가 앉으면 그 외의 자리는 다 정해져 버리는 걸 알 수가 있죠. 세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총 몇 가지일까? 자, 일단 2학년이 2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바꿔 앉는 거니까 4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각각의 케이스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3학년 둘 중에 한 명을 여기다 앉히는 거니까 이펙토리얼, 그 다음에 1학년 애들 자리 바꾸니까 이펙토리얼이 들어와요. 그쵸? 근데 그거를 얘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1, 3학년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2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겠죠. 그래서 곱해보면 32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걸로 32가지가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 맨 끝에 자리에 2학년이 앉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 2학년이 앉지 않았다. 자, 그러면 끝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란 이렇게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된 케이스겠지? 이거 말고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요 끝에 자리에 몇 학년이 오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져요. 끝에 자리에 만약에 1학년이 왔다. 자, 그럼 옆에는 1학년이 올 수 없으니까 3학년이 와야 돼요, 일단. 근데 이 외의 자리에는 이게 1학년, 3학년 와도 되고 3학년, 1학년 와도 되죠. 어차피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에다가 1학년 자리 바꿔 왔는 것, 3학년 자리 바꿔 왔는 것 또 들어가죠. 그쵸? 그거로 이미 8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 눈에 보입니까? 그쵸? 근데 지금 8가지가 들어왔는데 8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2학년 자리 바꿔 왔는 거 곱하기 2배 하면은 16가지예요. 자, 근데 이거는 끝에 자리에 지금 1학년만 앉는 거를 케이스로 정리를 해서 그런 거야. 3학년이 앉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3학년이 앉는 경우도 미러 이미지니까 똑같은 셈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16가지에다 그 2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3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모두 고려하면 똑같이 64가지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풀이법이 경우의 수가 요런 문제는 되게 깔끔해서 여러분들 학교 내신 문제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이게 한 3년도 안 된 23년도가 24년도가 교육시험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문제들을 잘 봐두셔야 이제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가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 문제를 잘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 다음 문제도 좀 비슷한데 조금 어려운 문제 가지고 거기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게 아마 마지막 경우의 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